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대설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추위와 함께 하루 종일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로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며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설악산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40.6도까지 떨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은 최고조에 달해 있고 도내 곳곳에서는 차량 전복 사고와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미끄럼 사고와 시설물 동파, 한냉 질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타협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장이 정한 최종 시한인 오늘까지 합의가 계속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법인세 최고 세율에 대해 1%포인트 인하하는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3시경 해당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정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현행 25%의 세율을 3%포인트 이하의 외국인 투자를 늘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부딪혀왔습니다. 만약 중재안으로 예산안이 합의된다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당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된 건데요. 출마를 선언한 당권 주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선출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윤 주자들은 현행 70%의 당원 투표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선 룰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주자들의 유불리와 내후년 총선 구도가 달라지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 성패를 가릴 핵심 요인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란 평가 속에 권 의원이 당권 도전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글로벌 기업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제조 공장인 기가팩토리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가팩토리는 10조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프로젝트로 테슬라는 현재 아시아의 제2공장 추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여러 지자체 사이에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간담회장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이 모여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강릉 유치 전략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유치가 확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확실한 데다 내후년 총선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국 9개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유치 총력전도 가열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줌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도청사 신축부지 최종 선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줌인사이드에서는 도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현재 상황까지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기획조정실에 김한수 기조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청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들어서게 될지 도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고요. 며칠 전에 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 열렸는데 네. 후보지가 두 곳으로 압축이 됐죠. 네. 현재 상황까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 이제 후보지가 5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며칠 전 제5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제 2곳으로 압축이 됐죠. 동래면 고은리 1호과 우두동 구농업기술원 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제6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 2곳 중에서 최종 부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춘천 동래면 고은리 일대 그리고 옛 도농업기술원 부지 2곳 중에 어디가 선정이 될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후보지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실장님께서? 네, 먼저 동래면 고은리 1호는 춘천 IC와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거두 학곡 또 지금 만들어질 이제 다원지구까지 춘천 남부권 도시 생활권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확장성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 사유지라서 이제 토지 보상비 또 수용 등의 이제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는 일단 도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성하고 또 개발 용이성이 가장 우수하고요. 이제 다만 접근성 면에서는 IC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권에서 진입하려면 교량이 좀 필요해서 교통 혼잡 등을 막으려면 추가적인 교량 설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장단점을 더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민원 편의성 또 도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 이게 지역사회 자칫하면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후보지 압축 이후에 지역 여론과 같은 이 동향은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두 후보지로 이제 압축이 된 이후에 마지막 유치전이 이제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열된 양상이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외된 지역에서 왜 우리가 제외됐냐, 이유가 뭐냐, 우리 발전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조금만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정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지요? 네,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은 저희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전문가 위원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민 여론조사도 하고 또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또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전문 정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태까지 5차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때그때 가감 없이 위원회 결과를 언론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이제 부지 최종 선정을 할 때에도 채점표까지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도민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후보지 선정 기준에다가 도민들의 의견도 이제 그런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 기준을 만들 때 도민 여론조사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접근 편리성이 1위, 비용 경제성이 2위, 그리고 장래 확장성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 토론회와 부지선정위원회 이제 논의 과정에서는 비용 측면보다는 장래 도시 확장 가능성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접근 편리성과 장래 도시 확장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때 비용 경제성이 한 3% 정도 높게 나왔는데 왜 배점은 더 낮냐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문가 토론회 등을 다 거쳐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장래 확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배점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마지막 이제 6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시된 정량 평가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성 평가가 합쳐져서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뭐 전문 기관에서 지금 정량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6차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들이 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이제 합산이 되게 되는 거고, 어쨌든 6차 위원회에서 부지 선정 위원들이 이제 각 개별적으로 후보지별로 점수를 매겨서 높은 곳이 이제 최종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수 위원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높은 편차의 점수를 부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채점표까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얘기되고 있는 두 곳의 후보지 중에 한 곳만 선정이 될 텐데 선정이 안 된 곳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공식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납득은 할 수 있겠지만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이제 도청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큰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선정이 되지 못하면 상실감도 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5개 후보 중에서 최종 선정되는 것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시에서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도청사 이전에 상응하는 그 수준의 지역개발 청사진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저희 준비 상황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사님하고 청사건립 추진단장님하고 경북도청 방문하셨잖아요. 비교적 이제 이게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도청사 이전 사례라는 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방문하셨을 때? 사실 이제 경북지사께서 우리 강원도가 도청사 이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강원지사님을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사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한옥 형태로 지어서 독특하다는 인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경북도청도 이제 부지 선정하고 신도시 건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이제 부지 선정, 또 신도시 건설, 또 재원 조달, 그리고 추진 과정상에서의 애로사항 등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참고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경북도하고 강원도는 상황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 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제 함께 이전을 하다 보니까 행정복합 도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춘천 법조타운 이전이 무산되면서 법원하고 검찰이 새로운 부지 지금 찾고 있고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동반 이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나 도청사 이전을 통해서 신도시급의 어떤 대규모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도민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이제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이제 자치단체들이 도청사 이전을 할 때 여러 기관들이 같이 이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추세고요. 저희도 지금 압축된 후보지 모두 부지가 사실은 좀 넉넉합니다. 해서 이제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종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같이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앞으로 이제 100년, 200년 먼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내다봐야 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복합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 확보 방안이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 구간 관심이 높은데 아직 소요 예산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수천억 원대 지출은 불가피하겠죠.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사실 3천억 원 이상이 3천억 원 이상이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해마다 60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저희가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종 결정 전까지 남은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남은 일정 또 정확한 발표 날짜 이게 정해졌나요, 실장님? 어떤가요? 네, 12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제6차 부지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고요. 거기서 아마 이제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위원장께서 직접 발표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로 정해져 있군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OX 퀴즈를 통해서 기조실장님의 생각, 바람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에 있는 OX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연 설명은 OX 편말 다 들고 질의응답이 다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다. 들어주실까요? O를 들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함께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 가능성 활짝 열려있다. 역시 망설임 없이 O를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지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 다 계획이 있다. O라고 들어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 도청사 부지 활용 계획. 현 도청사 부지입니다. 활용 계획 무궁무진하다. 들어주실까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뭐니 해도 이 머니, 돈이다.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들어주실까요? X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 도청사 부지 활용 계획 무궁무진하다. 어떤 네. 계획과 구상들을 주로 갖고 계신지요, 현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발표가 나면 네. 이제 도지사께서 이제 활용 방안 발표를 하실 텐데요. 네. 이런 거 괜찮은데 하는 안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예. 실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 12월 20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새로운 부지와 함께 현청사에 대한 어떤 활용 계획도 같이 아마 발표가 네.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미 이제 현청사 부지는 압축 후보지에서 이제 예. 제외가 됐으니까 예. 저희가 지금 빠르게 지금 그 방안을 마련을 하고 예.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부지가 선정이 될 거니까 현청사 활용 계획에서 조금 맛을 볼 수 없을까요? 곤란한가요, 이것도 약간? 제가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곤란하실 말씀이 없죠, 그렇죠. 뒤로 또 발표에, 남겨드려야 네. 되니까. 네. 예. 역시 좋은 참모십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다 이렇게 네.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다. 그러면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뭐 재원 중요하죠. 근데 네네. 저희가 이 강원 도청사 새로 만들면서 이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예. 저희가 강원도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예. 그런 일들을 할 곳을 예. 정말 잘 준비하는 게 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정이 안 된 부지에 계신 지역민들을 좀 잘 달래는 것들도 굉장히 신경이 좀 쓰이고 많은 역량이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12월 20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네. 앞으로 100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을 책임지는 아주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상황이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도민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애정,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도민들께 한 말씀,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도청사 부지 선정에 대해서 예. 많이 궁금해하시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정말 며칠 후에는 최종 부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도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정말 도청사 멋지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도청사 신축에 대해서 인식조사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찬성이 70.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청 신축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앞으로 최종 부지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기조실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강원 모두가 또 공감할 수 있는 부지로 선정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LPJ 투어를 뛰고 있는 한진성 프로입니다. 네, 우승포트 한진성 선수가 시즌 19번째 세션으로 등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일단 첫 우승을 하면서 위너스클럽에 가입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3라운드까지 제가 탑5 안쪽에 있어서 우승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플레이하면서 점점 흐름이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우승의 기운이.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것 같고 또 우승을 한 이후로도 또 계속 이제 기회가 많이 와서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골프를 치셨었는데 이제 엄마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제가 그때도 되게 키가 컸으니까 한번 골프를 시켜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죠. 그때는 키가? 키가 그때 171.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서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엄청 혹독하게 이제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따로 여가 시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취미 생활도 없었고 정말 골프만 쳤었어요. 양쪽이 다 이렇게 골프를 치실 정도면 집이 굉장히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셨거든요. 저 이제 투어 뛰기 전에 아마추어 때는 따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있어야 장학금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막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막 한두 초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한두 초가 나온 것도 엄청 많았어요. 예. 저도 이제 효도 해드렸죠. 효도? 예, 어떤 거? 엄마 아빠 집 해드렸어요. 이야. 그리고 저한테 말했죠. 딱 선언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다. 나를 위해. 네, 했죠. 첫 승부에 할머니. 네. 일단 제일 생각나는 게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두 분 다 맞벌이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저 시합 갔다 오면은 뭐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저 걱정 엄청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승을 하기 전에도 우승을 하면 꼭 인터뷰에서 할머니 말씀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됐고 그리고 욕을 많이 먹은 게 부모님 말씀을 못 해가지고 카메라 보고 부모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한테 제일 감사하니까요. 너그러이 이게 해주시고 내년에 우승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내년부터 상금은? 상금은 내 거. 제가 슬럼프가 정말 왔을지 몰라도 남들이 봤을 때 저의 슬럼프다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슬럼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 행동이 달라지고 그게 골프에 영향을 끼치니까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그랬고 한 투어 3년차, 4년차 때가 제일 힘들었죠. 제 골프가 너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기도 했고 뭐 엄청 속상해 했었죠. 골프가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공이 중앙에 안 맞아요. 근데 나름 프로인데 막 뒷땅 탑볼 치고 막 그래서 저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연습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면서 이겨내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일 힘든 시간 2년이었는데 제 골프에 봐서는 정말 좀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한진선에게 골프란? 인생? 네. 왜요? 왜냐면 정말 제 앞에 보이는 인생을 모르듯이 골프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는 거의 제가 지금 절반 가까이 골프만 쳐온 거니까 제 26년 동안 그래서 되게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일반 대회에서 우승했으니까 기회가 기회인 만큼 저도 좀 노력을 해서 메이저 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12월 15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